독도는 본인들 땅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갔으면 안 갔으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러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셔틀 회교하고 일본 가서 저자세 회교를 했냐 그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이게 독도가 우리 땅인데 아니 가만히 일본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문제라니까. 그뭐 부산에 가서 부산이 우리 땅이라고 우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 일본이 부산을 본인의 땅이라고 안 우겨요. 근데 독도는 본인의 땅이라고 우기고 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조국 대표가 안 갔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안 그래도 하고 이 말이 일단 나왔잖아요 지금. 나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정부가 결국에는 경제 주권 자체를 침탈하기 위해서 행위를 한 겁니다. 차라리 그냥 행정 체제하고 과태료를 많이 매기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다가 경제 주권뿐만 아니라 기술 주권 문제예요. 라인 자체가요. 이 기술을 일본 애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일본 측에서는 이 기술이 탐나는 것이고 지진이 나도 이 라인의 통신망은 살아있는 겁니다. 대단한 어떤 본인들에게는 이 유선이 다 끊기니까요. 네네네. 지진이 나면 라인은 그 당시에도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동남아 쪽에 이 라인에 여러 가지 플랫폼 서비스가 2억 명 이거를 거의 다 넘겨주는데 10조 원이요. 가만 놔두면 20조, 30조, 50조가 될 수익을 겨우 10조로 지분을 넘겨준다. 그냥 경제적으로 접근해도 이 부분은 아니잖아요. 특히 일본이 개입을 했으면 우리도 국가 대 국가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권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 우리 기업을 지키려고 개입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면 우리도 해야죠. 총무성이 했으면 우리도 개입을 해서 그때부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뒷북 치면서 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건데 이미 다 판은 깨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를 기다린다? 오히려 근데 이 상황이 지금 네이버가 더 불편해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이제 그 행정법 교수하면 책을 썼잖아요. 행정지도라는 개념이요. 독일이나 프랑스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가 행정자유주의 행정지도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이게 따라대고 안 따라대는 권고입니다. 행정지도 안 따라대요. 강제로 이게 팔아라는 게 아니고. 근데 두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게 그 내부가 안 따르려면 안 따라되는 거죠. 더 이상의 압력을 넣으면 이거는 이게 투자 보호 협정이 있기 때문에 국제 규범이 있잖아요. 국제 통상 규범이. 따라서 그 법에 따라 차분하게 냉정하게 대응하면 되는 건데 제 말은 이게 갑자기 왜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나오고 왜 독도를 가느냐고. 그럼 일본 총무성가가 항의하든지 이 포퓰리즘 죽창가 들고 해결하겠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보편 이 얘기는 제가 말 좀 끊을게요. 조국 전 장관이 가서 독도 갔는데 지금 어제 봐요. 하야시 오시야마 관방장관 그 워딩을 보십시오. 독도는 본인들 땅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갔으면 안 갔으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러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셔틀 회교하고 일본 가서 저자세 회교를 했냐 그거예요. 빈잔 반은 채워서 반 채워 오겠다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채우고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이거는 국민적인 정서지. 이거를 우리가 일본의 신기를 건드려서 왜 벌집 부수셨냐 이런 논리예요. 말이 안 됩니다. 명확하게 가야 됩니다. 왜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안 하고 일본은 본인들 땅이라고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해를 일본이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런 데서 왜 이렇게 관대하시죠? 아니 가만히 있으면 이게 독도가 우리 땅인데 아니 가만히 일본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문제라니까. 뭐 부산에 가서 부산이 우리 땅이라고 우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 일본이 부산을 본인의 땅이라고 안 우겨요. 근데 독도는 본인의 땅이라고 우기고 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조국 대표가 안 갔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안 그래도 하고 이 말이 일단 나왔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토 분쟁화 시킨다는 게 우리한테 해로운 행위예요. 그러면 정부가 싸우는 게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라고 밝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그러면 조국 대표가 이걸 촉발시킨 거예요? 그렇죠. 일본 갑자기 그런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끊임없이 독도는 본인의 땅이라고 이번에 이걸 해결하려고 요번 노력해왔던 거 사건만 아닙니까? 두고 예를 들어 우리 서정욱 변호사 얘기대로 조국 대표가 이 문제를 촉발시켰다고 치고 일본이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 땅이다라고 이제 나왔으면 우리도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마치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냥 우리가 수긍한 그런 모양새가 되진 않아요. 근데 결국은 서로 말싸움으로 뭐 가는 건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다니. 그래서 제가 조용히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으면 시간이 100년, 1000년, 만년 가면 그게 우리 땅으로 굳어진다니까요. 이걸 자꾸 서로 우리 땅으로 싸울 이유가 없는 분쟁, 이건 분쟁거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독도는 그냥 우리 거란 말이에요. 굳이 가서 우리 거라 하니
일본은 저거라 하면서 이게 자꾸 분쟁되면 외국에서 볼 때는 야, 이 영토가 분쟁이 있나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우리 거라고 안 해도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다케시마라 하고 여기는 일본 해에 동해가 일본 해고 여기 있는 독도는 다케시마 우리 섬이라고 하고 다니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규정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독도 문제에서 일본에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했고요. 외교 문제까지 갔습니다. 네. 결국에는 국익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의 자존심, 국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존심 다 버리고 돈만 버는 그런 나라로 전락할 것이냐. 돈이 조금 좀 버리더라도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제 주장들을 하는 것인데 돈과는 무관하게 사실 뭐 그건 아니 우리 그러니까 국익을 돈이라고 네. 표현했을 네, 때 네. 근데 예를 들어 서정훈 변호사처럼 예를 들면 일본 그냥 자극하지 말아라. 조용히 우리가 가지고 다니자. 이건데 일본이 조용히 안 있으니까 문제라니까요. 만약에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 땅임을 더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면서 더 이제 논란이 만약에 됐을 때 그러면 혹시 일본은 저희가 잘못 생각했네요. 사실은 한국 땅이 맞습니다라고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네. 거의 일본은 이 대한민국을 아직도 어떤 외교의 대상에서 그냥 이용해 먹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반한 감정을 이용해서. 반한 감정이 있어요 일본에는. 그리고 일단 봐봐요, 우리 역사 의식에 있어서 본인들이 반성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네. 사과. 독도도 지금 뭐 말하자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과 뭐 둘이 만나서 일본과 우리 친해졌다, 우호관계가 돈독해졌다 하는데.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고 네. 일본만 그냥 고자세로 가니까 야당에서는 굴종이냐 숭일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할 때는 좀 매운맛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본 대사 초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면 가만히 추방해야죠. 있는 게 좋을까요? 추방이요? 아니 그 정도의 국민 정서가 있을 네. 거다 저는 그런 아니, 얘기를 독도를 하는데. 못 참잖아요, 또 우리가. 그래 독도 못 참아.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뭐 라인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현재 상황까지 왔을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네. 내부의 그 경영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총무석이 부당하게 행정 지도를 넘어서서 부당하게 개입한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제소 절차도 있잖아요. 여러 투자 보호 협정도 있고 그때 되면 이제 외교적 보호권으로 국가가 나설 수 있는 그거는 이게 다 규범이 이미 투자 협정이 다 있어요. 그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일본이 중국이나 북한하고 틀려요. 그냥 이게 무대포로 뭐 뺏어가고 강탈하고 이러지는 않고 중국은 그럴 수 있죠. 일본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일본은 이게 막 안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이게 그냥 법대로 하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국가라는 거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아무 대응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다 하는 거고 저 사람들이 정말 안 좋은 어떤 의도를 갖고 하겠어? 그들을 믿어. 그리고 안 되면 법대로 해서 우리가 손해를 받아오면 돼. 이게 아니라 국가 존재하는 거는 국민을 대표해서 자존심을 세워야 될 부분들은 세우고 우리도 당신들이 일본이 정부가 뒷배가 있듯이 우리도 강력한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국가의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내고 외교부에서 대응하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지켜본 것이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저는 강력하게 일본이 지금 말하자면 지분 매각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부분들을 좀 소상히 밝히고 손 떼라. 그리고 일본 정부는 손 떼라. 손 떼라. 이 정도의 메시지는 가고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 사태에 대해서 단순한 어떤 법적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문제까지 검토하겠다. 라고 강력하게 나가야 네이버가 결정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주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미적미적하면 네이버도 말하자면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정 자체를 좀 손해 보는 쪽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대한민국이 든든한 뒷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생각.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이제 강도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처음 브리핑을 했을 때 그 멘트가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으나 우리 기업의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이게 이제 사실상 지분 매각을 요구한 건데 이제 우리 정부가 그런 표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더 좀 상황이 꼬이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자, 아이고.